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달가량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늦게 왔어요. 아, 네. 제가 그래도 잘 살아 있었어요. 그래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 바쁘시게 바쁘게 사셔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음, 약간 음, 실은 근데 약간 제가 아직도 약간 죄송해요. 아직도 약간 눈물이 나가지고 실은 그 근황 토크 얘기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또 눈물부터 뽑고 있어요. 즙을 짜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다시 제 가족 같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몇 주 전에 제가 즙을 짜려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요. 오늘 약간 근황 덕후 하다가 좀 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즙을 짜고 있습니다. 실은 몇 주 전에 그 같이 살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픈지는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거의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도 못하게 가버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해가지고 고양이랑 단둘이서 이제 이사 온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미치겠다. 죄송해요. 울지 마. 그래서 한 2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어서 장마철이 지나고 장마라서 이제 사료가 눅눅해졌나? 그래서 사료도 막 바꿔주고 간식도 막 닭가슴살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줬을 때는 조금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아직 사료가 입에 안 맞아서 잘 안 먹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맞아요. 갑자기 가기 전에는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에는 그냥 오늘 울어도 울어도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송 끼니까 또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갑자기 일요일부터 갑자기 엄청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고양이가 12년을 살았는데 자타공인 진짜 건강한 고양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일요일에는 이제 주변에 여기가 병원 하는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물 먹이고 제가 추루 같은 거 먹이면서 털 빗겨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누나 때문에 괜히 이사 가가지고 너가 고생이 많았나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하는 병원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때서 연락을 해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수액을 이제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날에는 막 정말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냥 그게 치명적인 수치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막 그때는 얘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입원하면 되겠죠? 이랬는데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나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원시키고 그날 저녁에 이제 사진을 딱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눈에 힘도 있고 막 빛도 있고 너무 그냥 멀쩡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만 이제 내 지각만 잘 지키면 되겠다. 정말 입원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지각만 잘 지키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다음날에 이제 면회를 가기로 했는데 오전에 원래 오후에 면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호흡이 너무 안 좋다고.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거의 3주 동안 계속 울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겠구나 생각해서 방송을 켰는데,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근데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겪은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고양이가 입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원래 고양이를 처음 데리고 온 이제 오빠가 있어서 그 오빠랑 얼굴 화상 통화 시켜주고 저랑 같이 고양이 이름 계속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여기서 좀만 고생하고 기운 차리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그 산소방 같은 유리실 안에 있거든요. 거기 입원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상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화상통화 그 핸드폰 화면 속에 있는 그 오빠 얼굴을 보더니 눈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계속 빤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조금 예상했어요. 왜냐면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기 전에는 마지막 힘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를 하듯이 잘 가라고 딱 돌아 앉아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그래도 그때까지도 저는 얘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코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때가 오후 한 9시쯤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밤이랑 고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때 병원 밖에서 새벽 5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원래는 병원 안에서 기다려도 되냐고 막 울면서 선생님 저 여기도 기다려도 되냐고 막 밤새도 되냐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편의를 봐주셨는데 나중에 아버지 오셔가지고 병원 밖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새벽 5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를 막 했죠. 근데 제가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막 계속 막 제발 연락 오지 말라고, 제발 병원에서 연락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빌고 새벽 5시까지 막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도 안 오고 뭔가 그때 기분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잠깐 집에 가서 그러면은 그
샤워도 좀 하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와야겠다. 왜냐면은 그 다음날까지도 병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사실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계속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을 감으면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새벽 5시쯤에 이제 집에 돌아오고 2시간쯤 잠깐 샤워하고 이제 눈 잠깐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고양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그래서 한 20분쯤 연락이 왔는데 7시 20분 연락이 왔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막 달려가면서 계속 막 빌었어요. 막 제발 마지막 얼굴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막 계속 그랬는데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고양이가 한 30분쯤에 눈을 감았다고 했는데 제가 한 36분? 40분 정도쯤에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직도 그때 그 고양이가 죽어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임종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나가 밖에서 기다릴게 이러고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제가 제가 왜 집에 갔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참았으면은 얼굴 보고 갈 걸 했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원래 동물들은 주인이 마음 아파할까봐 주인이 안 보일 때 일부러 죽는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저희 집 고양이가 그 눈으로 죽어있는 모습에서 저한테 원망하듯이 뭐라고 하는 게 막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희 집 고양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나를 걱정해서 얘도 나를 일부러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나 가고 나서 얘도 눈을 감았구나 생각을 할까 좀 기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갑자기 그렇게 가버렸어요. 한 제가 이 고양이가 식음을 전폐해갖고 며칠 지나고 그때는 이제 얘가 사료 변덕을 부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친구는 그때부터 그 숨숨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기운이 갑자기 절벽, 절벽이 떨어지듯이 기운이 갑자기 하루 만에 막 살도 갑자기 엄청 빠진 것 같이 보였었고요. 쏨쏨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고양이 나오라고 막 억지로 꺼내서 제 머리맡에 재웠거든요. 마지막 날에. 제 머리맡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을 뜬 채로 계속 눈나 깜빡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은 줄 알고 그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깨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일요일에 갑자기 그렇게 아프더니 목요일에 고양이 별 갔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좀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도 되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존재였고 그냥 뭔가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전부 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생각보다 죽음이 되게 흔하구나, 생각보다. 근데 왜 여태까지 그거 생각 안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내가 부모님하고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네? 아, 오늘 즙 짜서 너무 죄송해요.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본가에 있었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독립하고 나서 2달가량 제가 본가에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랑 둘이 있으면서 여기 이 독립한 집에 있을 동안 그렇게 제 일상에 달라짐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고양이가 없으니까 일단 첫날에는 그 무조건 일단 고양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본가에서 고양이가 거의 10년은 살았으니까 얘도 본가로 돌아가고 싶겠지 생각해가지고 바로 애기 데리고 본가에 정말 저 그때 슬리퍼랑 그냥 대충 막 짐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슬리퍼만 대충 신고 양말, 속옷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챙기고 그 상태로 그냥 아버지 차 타고 그냥 본가로 돌아가서 애기 끌어안고 하루 동안 막 울고 그리고 애기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본가에서 지금 여기 이 집까지 못 돌아왔어요 한동안. 오늘 이제 제가 여기 거의 3주? 거의 3주 만에 돌아온 건데 사실 저번 주에 미리 와서 그 고양이 캣타워랑 그 화장실이랑 이런 거를 일부러 빨리 정리를 했어요. 일부러 빨리 정리를 해야 제가 마음이 안 아플 것 같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왔는데 오늘 오자마자 막 이불 빨래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랑 맨날 같은 이불에서 자가지고 고양이 죽기 전까지도 둘이서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맨날 제 옆구리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얼마나 제가 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 집 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약간 수도꼭지 상태예요. 사실 오늘도 그래서 돌아와서 이불부터 빨래를 해야겠다. 오늘 좀 울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행복한 커커님. 오늘은 좀 오늘 집 좀 짜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하도 울어서요. 부모님, 아버지랑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는 부모가 죽어도 그래 너 그렇게 안 온다고. 고양이 아픈 날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맨날 울어가지고. 그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돌아온다고 했을 때도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불 빨래도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 이불에 막 저희 집 고양이 털이랑 고양이가 똥 묻혀놓은 거랑 막 여러 막 묻혀놓은 것들 막 이거를 빨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고양이 아프기 전에 이불 빨래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애기 아파가지고 이불 빨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불 들춰 보니까 막 고양이들 털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이불에 막 고양이 털이 막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아, 고양이 털이 아직도 있어서 그 고양이 털 그거 떼서 제 사실은 고양이 묻어줄 때 고양이 털 같은 거를 일부러 뭐 어떤 분들은 고양이 털을 이렇게 잘라서 간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자꾸 그 고양이에 대한 거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남겨놓으면은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도 안 남겨놨었는데 아 저 발음이 자꾸 세죠.
근데 이제 이불을 딱 들쳤는데 고양이 또 두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불 붙잡고 막 고양이 냄새라도 맡으려고 혹시 고양이 냄새라도 남아있을까 해가지고 막 숨 막 들이키고 막 이불 막 꼭 부여잡고 막 울었어요. 거의 막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오열하고 다 울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불 빨래 바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고 고양이 털 두 가닥 얻은 거는 제가 다이어리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고양이 털 간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안 오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고양이가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제 곁을 떠나서 그동안 제가 방석을 먹혔어요. 그래서 저 사실 방송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제 아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와야지 했는데 제가 이럴까봐 방송을 못 키기도 했었고 근데 일단 방송 장비가 있는 이 방이 이 집이 이제 고양이랑 마지막까지 둘이 같이 살던 곳이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못 지내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따가 오늘 저 여러분 오늘 방송하려고 이 방 온 거예요. 방송하려고 하루 자고 가야지 하고 이제 저 혼자 있는데 아 근데 좀 더 쉬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사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제가 거의 2주 반 정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맨날 울었는데 한 하루 이틀은 안 울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긴데요. 오늘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약간 죽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죽음을 겪고 나니까 오죽 갑자기 이제 막 슬픈 거, 죄책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나 고양이나 이렇게 죽었을 때 가장 처음 밀려드는 감정이 저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진작 우리 집 고양이는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않았지? 왜 얘가 밥 안 먹을 때 그때 병원 미리 데리고 갔으면 살았을까? 얘가 죽기 전에
2시간만 더 병원 앞에서 더 기다렸으면은 고양이가 내 마지막 얼굴 보면서 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엄청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일요일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갔는데 그 친구도 약간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붙잡고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계속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계속 너무 그리운 감정이랑 있을 때 잘하자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아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자꾸 슬픈 얘기가 잠깐만요. 자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저. 후. 근데 눈물 흘리고 나면은 좀 마음이 낫더라고요. 어쨌든 죽음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주변에 저는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적이 있었고 장례식장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콧물이 나가서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콧물의 ASMR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례식장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 곁에 있던 진짜 제 곁에 있던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저는 저랑 같이 일상을 계속 보냈으니까 펜로스 증후군이라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자식상이었어요. 사실 동물을 안 키우신 분들은 이해를 절대 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동물을 키웠던 저도 사실 고양이 죽기 며칠 전까지도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나는 우리 고양이 내가 그렇게 막 남들처럼 막 극성맞게 막 이렇게 막 엄청 사랑하고 막 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아프니까 제 수명이라도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누나 수명 가져가라고. 그만큼 이제 되게 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는 게 되게 그 뭐랄까 되게 먼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몇십 년이면은 영영 안 계실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많아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일본과학이라는 유튜버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죽음에 대한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죽음을 사실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잘 모르니까 죽음은 환상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저희가 인식을 해야 존재를 하는 건데 죽음을 인식을 못하니까 우린 평생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나는 내가 죽음이라는 거 솔직히 내가 인지를 못하는 한 난 죽음이 되게 먼 것 같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근데 사랑하는 존재가 죽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다시 못 보는 거. 그래서 다시 못 보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것도 무섭고 영생을 사는 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무섭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는 존재 사라지는 것도 무섭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도 무섭고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도 무섭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사실 며칠 동안 밤에 눈을 못 감았어요, 잘. 근데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게 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워요. 근데 이거를 죽음 공포증. 그만 울자 이제. 그래서 죽음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면요. 의외로 제가 어저께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 약간 가까운 존재의 죽음을 딱 인식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 불안 혹은 죽음 공포증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다. 한 자료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두려움, 걱정,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죽음 불안은 시체공포증과는 구별된다. 시체공포증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한 특정 공포증으로 죽음 공포증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고양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밥을 아예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기 전에는 밥부 그 곡기를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고양이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도 한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막 기운이 하나도 없고 숨 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그때 저도 막 같이 막 호흡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고양이가 이제 마지막에 죽은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 죽은 뒤에 제가 봤지만 그 모습을 제가 자꾸 상상해요. 내가 우리 집 고양이가 죽었을 때 감정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죽음이 엄청 그때 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의 순간을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죽기 전에 자꾸 죽었다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고양이 별로 떠났다고 할게요. 고양이 별로 떠나기 전에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 그때 어쩌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사후세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는 사후세계를 믿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후세계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살짝 뭐랄까 너무 약간 맹신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풀자면은 3차원의 세계 말고 막 4차원, 5차원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영원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죽음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사후세계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무섭고, 제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다시는 못 보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한 번만이라도 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밤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미칠 것 같아요. 이분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아 계신 어머니도 같이 돌아가실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쵸, 커크님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나중에 사후세계에서도 커카님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공포가 밀려오고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 지장이 있으면은 죽음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 사후세계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후세계에서도 저 방송할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막 해치?
나 저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좀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이게 과연 극복이 될까요? 과연 글쎄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런 공포증도 그렇고 저는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물어봤어요. 막 이 감정이 과연 언제 극복이 되냐. 그러니까 이 슬픔이나 막 그 죽음으로 겪은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과연 이게 괜찮으실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시간이 지나면은 막 슬픈 거는 좀 가시는데 근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막 납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저도 저는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지만 진짜 누가 저희 집 고양이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오늘 방송 키자마자 울었던 것처럼 진짜 막 눈물을 막 폭발하고 가슴에 계속 납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슨 사실 오늘도 사실 밥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저 0.5끼 먹었어요. 밥을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지금 좀 배고프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고양이 생각하느라 너무 슬퍼서 막 이 감정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슬픔은 견디면 좀 괜찮아지는데 좀 희석이 되는데 그리운 마음은 평생 간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슬픔을 과연 계속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랄까 저는 이제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고 나서 정말 제가 살면서 겪어본 슬픔 중에서 가장 극상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감정을 느껴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그 동물 키우고 싶다는 친구들 막 있었는데 막 나만 고양이 없어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정말 행복 고양이랑 함께 살아서 행복했던 것도 너무 행복한데 고양이가 고양이 별로 떠나서 슬픈 그 감정이 너무 저는 힘들었어서 다시는 고양이 동물 다시는 안 키우겠다고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슬픔이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까지 막 정말 거의 몇 주 내내 이렇게 물어본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은 부모님께서도 막 너는 부모상을 당해도 너 그렇게 울 거냐고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이별의 슬픔이 좀 무뎌질까요? 저는 근데 이별을 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별이 막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인 그런 이별이 아니라요. 저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거나 막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이 막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도 너무 슬퍼서 그때마다
제가 막 글 같은 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같은 주제로 제가 두 번을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별을 할 때 가장 슬픈 게 내가 이 친구랑 함께 했던 이 추억이나 이 엄청 그리운 감정, 이 친구랑 헤어질 때 느낀 이 슬픔이 점점 희석되는 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이별할 때 가장 슬픈 점 하나였어요. 말로 하니까 뭔가 표현이 이상한데요. 뭔가 이 소중한 사람과의 이 이별에 슬퍼하는 이 감정이 점점 희석되는 거가 슬프다. 그래서 이별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막 엉엉 울면서 슬퍼했던 그런 이별들이 지금은 굉장히 희석이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아픈 기억은 날아가고 그리운 좋은 감정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저희 집 고양이 별로 떠난 이 고양이와의 이별이 과연 극복이 될까요? 좀 마음이 반반이에요. 빨리 안 슬펐으면 좋겠다라는 감정과 내가 안 슬프면은 고양이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죽은 공포증은 과연 극복이 될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회피하면서 살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근데 또 신기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쯤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 제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공포를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랑 이제 산소의 묘지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잠깐 흐렸다가 외할머니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때 갑자기 이제 날씨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하얀 나비가 그 묘지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 뭔가 감정이, 저 나비가 혹시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오셨나? 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땐 뭔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의미를 주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 고양이를, 저희 가족 땅이 있어요. 거기 원래는 고양이를 요새는 이제 화장을 해서 막 메모리얼 스토리나 뭐 유골함에다가 담아서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원래 화장을 할까 했는데 저희 엄마가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화장을 하는 모습에 엄마가 많이 슬펐다. 그냥 고양이는 묻어주는 거 어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막 울면서 아니 뭐 그래도 남들 해주는 거 다 해주고 싶다 막 이랬어요. 제가 남들 해주는 장례식 다 해주고 싶다 막 이랬는데,
우리가 직접 묻어주면은 더 좋지 않겠냐? 근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의 땅에다가 직접 제 손으로 이제 묻어주면은 좀 이별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가서 그 곡괭이질을 막 했어요. 그래서 곡괭이질을 막 진짜 그 소나무 사이에다가 이제 곡괭이질 하는데 땅이 저 그 와중에 제가 든 생각 스타드레일 그 와중에 고양이 무너지려고 땅 파는 와중에 막 울면서 땅 파면서 겁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스타드밸리에서는 곡괭이질 어떻게 그렇게 뚝딱뚝딱 하는데 이게 현실은 정말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막 땅을 다 파고 이제 고양이 이렇게 묻어주기 전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사실 땅을 어디까지 파야 되지? 막 아빠랑 저랑 막 거의 막 비녀 올 정도로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비녀 올 때까지 막 땅 파고 있는데 뭔가 비가 딱 내리면서 그만 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고양이 끌어안고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제가 고양이 마지막에 귀 청소를 제대로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귀도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고양이 장난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묻어주고 고양이 장난감을 이제 카샤카샤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양이 묘지 앞 뒤에 이제 쪽에다가 꽂아주고 그 다음에 딱 일어섰는데 그때 하얀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렸고 뭔가 나비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얀 나비가 이렇게 막 날아오니까 순간 막 우리 집 고양이가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랬고 저도 막 사후세계 안 믿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49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49제 전까지는 고양이가 제 곁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마음껏 애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물 끄졌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방송하다가 딱 한 번 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Before Your Eyes 그 게임 할 때였는데 그 게임이 이제 그 게임 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여러분. 스포니까 혹시나 Before Your Eyes 하실 분들은 잠깐 나가주세요. 근데 그 게임 마지막에 주인공이 10살이었나? 10살 때 이제 죽고 주인공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가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아이도 사후세계에 가서 자기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마지막에 고양이 신 만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얘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웃고 있네 막 행복한 꿈을 꾸나봐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때 막 엄청 울었는데 저도 그냥 갑자기 이제 저희 집 고양이가 저한테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막 그 게임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저 1시간 내내 저 줍자는 얘기만 자꾸 듣고 너무 감사해요. 원래 원래 스트리머가 행복한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슬픔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든 생각이 아 나도 남들이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면요 이번에 제가 많이 슬펐는데 저랑 같이 막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슬퍼해주던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슬플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기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플 때 진짜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번에 정말 주변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함을 너무 느껴가지고 지금 제 앞에 막 휴지가 막 산처럼 쌓였어요. 그래도 한바탕 울고 나면은 좀 마음이 괜찮아진답니다. 진짜 슬픔을 나누면 진짜 반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약간 진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었으니까 고양이별로 떠났으니까 그때는 막 온몸이 막 따가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막 진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죠.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또 자꾸 배로 만들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막 주변 사람한테 엄청 막 나 슬프다고 위로해달라고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부끄러운데 지금 약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동네방네 막 떠들었지? 오늘 방송 키고 나서도 막 제가 너무 울었잖아요. 근데 슬픔을 나누면은 정말 반이 됩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고 저도 사실은 만약에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은 마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은 좀 더 제정신이었을 텐데 4일 만에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아직도 사실 마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다랑아 이제 너 그냥 마음의 준비를 그냥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막 절대 안 된다고 난 절대 안 할 거다 막 이랬는데 너무 힘드네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비는 거는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별을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저 자신 저의 목숨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어쨌든 오늘 근데 근황 토크 얘기하러 나온다고 진짜 계속 막 울면서 얘기했는데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제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밝은 모습으로 좀 돌아올게요. 조금 더 쉬었다가 조금만 더 쉬고 올게요. 실은 제가 여기 돌아오긴 했는 이 제 지금 방송 장비가 있는 이 방에 돌아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 못 있겠거든요. 아직도 슬퍼요. 아직도 슬퍼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본가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자리를 비워도 저를 잊지 말아주시길. 그래도 카페에 좀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클립 올라가서 만약에 나중에 본 분들이 막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 열자마자 계속 울어가지고. 어쨌든 점점 마음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고양이 처음 인사했을 때보다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수도꼭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더 토닥이고 잘 오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그리고 사실 막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막 죽음 공포증이 막 엄청 밀려들었었는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지? 이랬는데 사실 극복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공포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고양이 떠나기 전에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해서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줬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제 달바하고 또 이제 한바탕 또 울고 오겠습니다. 네, 나중에 웃으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달바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중에 또 웃으면서 봐요. 달바! 안녕히 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